예, 안녕하세요. 지금 세계적으로 변혁이 일어났고, 또 특히 우리가 초유의 우크라이나 사태를 경험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FMC 회의가 연출되고 있죠. 그래서 FMC 회의가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다. 이게 하나 있죠. 이거로 인해서 원재재 가격이 상승하고 곡물가가 상승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니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승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경제 내적 측면에서 보면 FMC 회의입니다. FMC 회의가 드디어 3월달 열렸었고 이 열렸을 때 0.25%를 올렸죠. 올렸는데 이제 앞으로는 0.5bp를 올린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의 상승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따라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도 가끔씩 일어나고 있고, 또 10년 만기 국채가 상승하는 이런 기염을 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의 참여자들이 굉장히 투자하기가 좀 쉽지 않은 국면이고, 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태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숫자가 굉장히 불어났죠. 오늘 60만 명에서 20만 명까지 떨어졌는데 오늘 다시 4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요새 샤이 코로나, 즉 어차피 정부가 책임도 안 지고 또 300명씩 죽어가고 있고, 우크라이나에서 돌아가신 분보다 더 많이 지금 돌아가시는 상황이고, 정부에서 지금 코로나 정책과 관련돼서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고 방치하는 수준까지 되는 바람에 지금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리오프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또 주식시장에는 리오프닝 관련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변수들이 우크라이나에 의한 영향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곡물가가 올라가고, 곡물가가 올라가면서 사료주가 올라가고, 또 오늘 러시아에 있는 철강 회사가 부도가 날 것이다 하면서 또 철강 소형주들이 상승을 기염을 토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아수라장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여기에서 어느 것을 어떻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사태 이것이 전쟁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지금 장기화되고 있다. 러시아가 지금 4일 만에 4일 정도 버틸 수 있는 군량미가 있다라는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 이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 이런 것들은, 이 변수는, 우크라이나 변수는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답니다.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자꾸 이 투자자들이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함몰되는 성격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이런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외적인 요소죠. 예, 경제 내적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디가 이길 건지, 내일 전쟁이 끝날 건지, 또 푸틴이 뭐 내일 모레 죽을 건지, 이런 것들에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는 모른다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변수에 초점을 두고 지금은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변하지 않는 건 뭐냐? 자, 그동안에 우리 시장을 가장 짓눌렀던 것은 FOMC 회의라는 거예요. 예, 이게 0.25가 될 것이냐, 0.5bp가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맨날 분석과 또 경제학자들과 전 세계 금융인들과 은행 전략가, 심지어는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 전체가 여기에 초점을 두었었죠. 그런데 이미 FOMC 회의에 발표를 했어요. 예, 3월 달에 0.25를 발표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변수 하나는 완성형으로 갔다. 즉 FOMC에서 회의를 통해서 금리 인상 시그널과 금리의 인상 궤적, 궤적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갈 것이다가 보여준 거예요. 그럼 길이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떨어지면 투자자들은 심리가 안정되고, 심리가 안정되면 투자를 시작하게 되고,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장세는 안정화를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갑자기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매일 팔았었습니다. 예, 선물도 팔고 뭐 여러 가지 합성 포지션을 하지만 결론은 우리 시장을 못 믿겠다 그래서 팔았습니다. 예, 물경 6조 원을 팔았죠. 그런데 요새 FOMC 회의가 끝나고 나면서 외국인들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고, 특히 선물과 관련된 합성 포지션이 상방향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장의 주인공은 누구냐? 여러분이 주인공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 시장의 참여자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엑스트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시장을 주무르는 거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포지션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기에 투자하는 세력들, 지금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주인공을 보셔야 돼요. 6조 원을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의 롱텀 캐피탈입니다. 롱텀 캐피탈. 예, 롱텀 캐피탈이 뭐예요? 예,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하는 세력이다. 예,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금들이 빠져나가다가 이제 서서히 환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 우리나라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한머니입니다. 한머니성 자금이죠. 왜냐하면 우리 시장은 현금 지급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시장을 가장 오랫동안 살리고 우리 시장을 굉장히 많이 매수해서 시장을 선도하는 것은 롱텀 캐피탈입니다. 이 롱텀 캐피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블랙록, 예, 뭐 뱅가드, 뭐 캘리포니아 연기금, 하버드 연기금,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 일경 8천조 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롱텀 캐피털이 들어오면 굉장히 시장은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급을 볼 때 롱텀 캐피탈 이쪽에 매수세가 들어왔느냐, 특히 6조 원의 매도세가 다시 들어와서 한국 시장을 롱텀하게 사서 투자할 것이냐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장이다 지금.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롱텀 캐피탈이 들어왔을 때는 시장은 항상 상승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차트로 보여줬던 2004년에서 5년을 거쳐서 6년, 7년에 걸친 그 강력한 상승세. 그 다음에 2008년 지나고 2009년 들어온 자금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롱텀 캐피탈의 움직임을 지금 살펴봐야 된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특히 선물 옵션의 포지션이 강세 포지션으로 변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강세 포지션으로 가면 당분간은 외국인은 매수 관점, 롱 관점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이 시장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FOMC 회의예요. 예, FOMC 회의가 이제 그 변동성, 소위 말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그럼 금리 인상하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투자 전략을 바꿔야 되죠. 예, 금리 인상하니까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가 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금리 인상한다고 주식시장이 빠진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금리 인상기에는 어쩌고, 금리 인상기에는 어쩌고, 금리 인상기에 쥐약이라는 얘기도 표현하고, 금리 인상기는 뭐 죽는다, 예, 시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FOMC 마치고 조정 마무리 국면에 있다라는 거고, S&P 기준금리 인상 후 1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니까 올라갈 확률 100%라는 겁니다. 미국 시장이에요. 미국 시장. 미국 시장이 올라갈 확률은 100%라는 거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괜히 낭설과 또 섣부른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장단기 금리차에 대한 이해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그런 단어와 내용을 가지고 현혹돼서 투자한다면 결론은 지금 이 시장에서 굉장히 자산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개념으로 주식을 투자할 것이냐? 이건 전략에 따라서 틀려요. 전략에. 근데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거는요,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경을 투자해요. 예. 뱅가드 같은 경우 8,000주를 투자하고, 하버드 같은 경우 5,000주를 투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데야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뭐 100억, 200억 투자하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뭐 인플레이션을 해지한다고 투자하신다는 거는 그건 주식 투자를 하지 말아야 돼요. 골드바라든지 뭐 이런 거를 사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자꾸 떠들어대는 거는요. 이게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뭐 시티뱅크 내지는 모간 스탠리 이런 쪽,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쪽에서 나오는 그 수천조를 투자하는 사람들의 전략가 입에서 나오는 거를 앵무새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줌으로 인해서 투자의 관점이 바뀌고 일반 투자자들은 그냥 거기에 따라서 춤추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 수십 년간 봤더니 다 올랐다는 거예요. 1년 내는 100% 올랐다는 겁니다. 누가? S&P가 미국 시장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미국 시장이 올랐는데 한국 시장은 안 올랐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맨날 얘기하죠. 뭐 많은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지만은 금리 인상 시그널이 있을 때 보시라는 얘기예요. 맨날 빠졌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어디 빠졌습니까? 이게 인상 시그널이 있을 때 보시면은 여기 2004년 5년 여기 금리 인상 시그널인데 이렇게 올랐어요. 여기도 금리 인상했죠. 올랐습니다. 뭐 금리 인상할 때마다 올랐어요. 여기도 그렇고 대한민국 시장도 올랐거든요. 왜?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데 형님이 올라가는데 아우가 안 올라가느냐고. 그리고 농턴 캐피탈에서 미국에 자금이 들어오는데 안 올라가느냐고. 근데 뭘 여기서 막 춤을 추고 난리 부르스를 추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이 시장이 이게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갈 그런 장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지금 정말로 이 시장, 이 위치 여기에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지 않는다면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먹기는 쉽지 않은 국면이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왜? 지금 굉장히 변수가 요동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코스피 밸류에이션 고려시 비중 확대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 시기에 84% 올랐다는 거예요. 1년 수익이. 우리나라도.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을 볼 때 용기가 보상받을 것이다. 왜냐? 코스피가 12개월 정도 보면은요. PBR로 1배거든요.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은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터키나 아프리카 시장보다도 더 저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프리카 시장에 있는 것들은 오히려 지금 2배, 3배씩 받고 있고 퍼도 지금 2.2배 뭐 이 정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게 뭡니까? 엄청나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고요.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안정. 환율 안정이 되면 미국계 자금의 복귀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입니다. 왜? 어쨌거나 미국은 금융시장, 전 세계의 금융시장을 떡 주무르는 나라거든요. 대한민국 그까이 거 2,000조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뭐 그냥 먹으려면은 그냥 먹는 거죠. 그런 돈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지금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복귀한다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이제 한머니성 자금이 들어오겠지만 결론은 여기서는 미국계 자금은 롱텀 캐피탈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돼서 데이터가 왜곡됐다. 예. 왜? 이 100조짜리가 갑자기 상장되면서 그 다음에 옛날처럼 600만 명의 동학개미가 살아있었으면 괜찮은데 거의 다 죽은 거예요. 죽다 보니까 용기가 없고 용기가 없다 보니까 투자의 의욕을 상실하고 투자의 의욕을 상실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 또 이 600만 명이 98%가 다 물려 있어요. 예, 물려 있다 보니까 어딜 가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100조짜리가 갑자기 상장된 겁니다. 상장되다 보니까 이 왜곡 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시장을 끌어내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왜곡 현상은 이미 반영됐고 지금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여기도 지금 얘기하죠. 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주식시장의 긍정적 접근을 제시하는 이유는 미국계 외국인 자금의 복귀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예, 팬데믹과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팔았던 것이죠. 근데 달러와 강세, 미국계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이탈해 왔다. 그럼 유럽계 아시아 자금 이런 것들도 더욱 강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환율의 안정과 미국계 자금의 방향성이 바꾸는 변수로 작용한다. 그래서 요새 집 나간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들어오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이건 굉장한 여러분들한테 베네핏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긍정적이다. 심지어 코스피 200 ETF도 사자 할 정도로 지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거고요. 지금 오늘 시황이죠. 예, 코스닥을 다시 봐야 된다. 굉장히 조정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시장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너무 투자 쏠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올라갈 때는 냄비처럼 막 끌고 올라가요. 막 됩니다. 이게 됩니다. 저게 됩니다. 막 지금 막 끌고 오다가 갑자기 식어버리면 푹 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 비중이 높고 개인 비중이 높다 보니까 코스닥이 연초부터 조정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뭐 통화정책이라든지 경제의 눈높이 이런 것들이 성장주의 투심 개선으로 연결되면 코스닥은 이익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코스닥도 봐야 된다. 왜냐하면 오늘 뭐 미국 쪽에서 보면 성장주 중심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보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성장주가 가치주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이 좋다는 거예요. 아니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웬만한 시장에서 수익률이 좋다는 겁니다. 이게 뭐 뻔하게 좋게 나오는데 뭘? 예, 좋구나 좋군죠. 근데 뭐 자꾸 뭐가 어떻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미국 시장의 그런 내용들도 좀 보시고요. 또 이제 미국의 GDP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설명하려면 3시간 정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거예요, 지금. 자, 우크라이나 사태로 빠졌다는 거죠. 예, 우크라이나 사태로 빠지고
FMC로 빠지고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그럼 what?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개념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먹을 수가 없다. 이런 걸 보시고요.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뭐냐? 여러분들이 주도주 논리를 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차화정이죠. 예, 차화정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이때 굉장히 좋은 시장이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 미국의 롱텀 캐피탈 자금이 들어온 시기입니다. 이게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리먼 브로더스 사태로 인해서 빠졌거든요. 그런데 이때 롱텀 캐피탈, 미국의 롱텀 캐피탈이 다시 집 나갔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올라온 시기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차화정을 아주 그냥 끌어올렸던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시장은 박스권에 엄청나게 오래 갇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화장품주가 40배 올랐습니다. 건강관리,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주도주라는 거는요. 시장의 논리, 시장의 위치, 그 다음에 코스피의 위치라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를 뚫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그냥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화장품주는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건강주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현상이죠. 예,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도 여기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반도체죠. 예. 왜 올라갔을까요, 여기가? 여기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이게. 금리 인상 시기인데, 요때 롱텀 캐피탈이 들어와요. 들어오면서 뭘 샀습니까? 예, 삼성전자 샀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샀어요. 물론 우리는 여기서 반도체 소재주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더 먹었죠. 예, 반도체 소재, OLED 소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익을 봤죠. 뭐 IT 가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건강관리라고 그러는데 뭐 여기서는 지금 코로나 때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거예요. 그래서 지수의 위치, 지수의 내용, 지수의 상황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주도주를 편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빠졌고 또 시장이 여러분들한테 고통을 주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투자의 방법은 백인백색입니다. 또 투자할 수 있는 사람, 또 이런 투자를 해서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따라서 틀리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정권이 교체되고 정권이 교체되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고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 속에서 주도주는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정권 초기에 대박주들이 막 탄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달 지금부터 준비해서 매집해 놔야 되고, 그 매집한 것들이 정권 교체와 함께 새롭게 출발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과거의 역사에서도 나왔고 과거의 어느 정권에서도 나왔던 현상이다. 이거를 무시할 때 주식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집하면서 내가 성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점을 생각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새 방 운영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단타를 좀 많이 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그동안의 시장이 아주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단타를 잘 안 쳤는데,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시장이 이제 내성을 가졌고, 그리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종목별로 매매가 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새 단타를 많이 치고 있고, 그런 것들 가지고 지금 이렇게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기에 또 이제 뭐 직장인, 저희 방은 또 직장인 분들과 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자유죠. 뭐 문자 보냈다고 해서 다 사시는 분은 없을 건데, 아무튼 요새 단타를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조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단타방처럼 하루에 뭐 10개, 20개씩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한 개 가지고 성공할 때까지, 성공하면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이렇게 하지 그러진 않습니다. 막 종목을 남발해 가지고 뭐 그런 거죠. 뭐 맨날 3개에서 4개씩 맨날 뭐 남발해요. 그러면 한 달이면 20, 30개, 뭐 60개 남발해 가지고 그 중에 한 개 올라가면 좋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들은 어떤 종목 100%죠. 이거 올라가면 팔고, 그 올라간 자금 가지고 또 다른 거 삽니다. 근데 뭐 맨날 문자 주면은 뭘 사요? 돈도 없는데. 그거는 소위 말해서 쇼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